KG 모빌리티 2024년 1분기 실적을 스룹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9.5% 감소했는데 반대로 영업이익은 스룹풋 회계상 1139.3%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3.1회전으로 내려갔고 PBR은 0.91로 추락한 상태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삼성 로고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고맙게도 볼륨 소리가 좀 작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PPT 기능으로 생각을 했는데 설정에서 뭐 이런 거를 좀 제가 잘 다루질 못해가지고 그래도 한번 끙끙거리고 해봤는데 볼륨이 너무 그동안에 에코가 울려가지고요. 지금도 이게 나중에 방송에 나가면은 에코가 많이 울리면은 제가 다시 그 볼륨을 조금 내려가지고 그렇게 녹음을 할 생각인데 참고적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이 볼륨을 조금 올려서 보시면은 에코가 좀 안 들리지도 않겠느냐. 일단 이거는 제가 에코가 좀 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방송을 지금 하는 거로 해보겠습니다. 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먼저 KG 모빌리티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9,813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 동기 대비 9.5%가 감소했는데 재고자산은 거꾸로 10.8%가 증가했어요. 원가와 손익으로 결산할 때는 이익이 좀 많이 나오게 됩니다만은 글쎄 없습니다. 스룹풋상으로 어떻게 나올지 미리 첫 페이지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매출 원가가 적게 내려갔죠. 매출 이 감소율보다. 그러면은 이게 상대적으로 매출 원가가 올라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어쨌든이 아니고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18.8%가 감소했고 판매 관리비가 31.4%나 감소를 시켰어요. 결국 경비를 줄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결과 영업이익이 173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266%가 상승한 것으로 그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KG 모빌리티는 매출이 감소함에도 어떻게 영업이익을 266%나 크게 증가시켰을까? 손익계산서로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비율을 산출해 봐가지고 매출원가가 좀 적게 내려갔으니까 매출원가가 상승했다. 그거까지 이제 이해가 되고요. 판매관리비를 많이 줄였다. 매출이 감소했으니까 판매관리비도 줄인 거는 있는데 매출원가 감소율보다 판매관리비율을 더 감소했으니까 그 결과로 결국은 경비 절감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손익계산서의 비율 증감률을 가지고 우리가 원인 결과 이런 거를 좀 연습해 볼 수 있는 훌륭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11.7%가 감소했습니다. 매출 감소율보다 더 감소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2%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원재료 부품 및 상품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스룹풋 금액상으로 3.2%가 감소했습니다. 매출 재료비가 더 감소했으면 이게 스룹풋이 좀 올라가야 되는데 금액상으로 감소했습니다만은 스룹풋 율로는 1.8% 상승했죠. 이거는 합리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운영경비를 6.9% 감소시켰어요. 스룹풋
감소율보다 그 운영경비 감소율이 더 낮게 더 많이 감소시켰으니까 그 결과 TO의 생산성은 1.04로서 0.04포인트 상승했고 스루풋 영업이익은 114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59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에 영업이익이 9억 2천만 원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보통 기저효과라고 그러죠. 1139.3%가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결산이 됩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60억 원가량 59억 원이 적은 이유는 그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283억 원이 증가한 것이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스루풋 영업이익이 감소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회사가 공시를 했는데 AB로 표현한 것이 표준적인 방법으로 잘 표시를 했어요. B의 원재료 투입 및 보통 원재료 사용액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투입 및 상품 매입액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재고자산 변동 범위에 상품도 들어가고 이것이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포함해서 그 범위가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280 아까 3억 원 WCAI가 증가했죠. 미성분에서는 마이너스로 표현됩니다. 기초에서 기말을 빼는 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AB를 더한 매출원가 재료비는 12.1%가 감소했고 운영경비는 6.9%가 감소했습니다. 운영경비 2,657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734억 원을 빼면은 남은 금액이 1,923억 원인데 이게 공장 가공비가 되겠죠. 총 제조 비용에 대한 가공 비율은 21%로서 3%가 상승했고 재료 비율은 3%가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원재료 부품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 2차 추론이 동일한 방향으로 추론이 나오면은 투명회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 검증을 해보면은 1단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검증 패스를 하고요. 1단계가 패스하면은 2단계는 자동으로 PQ 총 제조 비용도 그 동일하게 패스가 됩니다. PQ 생산 재료비도 패스가 됩니다. 3단계도 일반적으로 좀 맞아야 되는데 이걸 현금식으로 읽어볼게요. 현금이 18억 원이 나갔으면 재고가 18억 원이 증가해야 되는데 반대로 7억 6천이 더 감소했어요. 그러면 갭이 현금이 25억 원이 나갔는데 그 재고가 그 현금을 어디다 다 써버렸냐 이렇게 이제 물어버리면은 그것이 아니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이 많이 잡혔습니다. 23억 원으로. 그 전년도는 맞는데 이 올해 이 1분기에는 2억 5,800만 원, 평가 손실액이 25억 6,100만 원이 되는데 23억 원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2억 5,800만 원은 어디 현금이 전국적으로 어디 이게 불투명한 거죠. 엿 바꿔먹었냐 이렇게 좀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죠. 이거가 이런 거는 이제 그 이 사업 보고서로 그 찾을 방법을 못 찾겠어요. 새로 그 주석을 그 공시하는 메뉴들이 매우 디테일하게 됐는데 어느 구석에 들어가 있는 건지 그거 그 찾다가 시간 다 가고 보통 이제 검색 파인딩 기능으로 하면은 나오게 돼 있는데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요거만큼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운영 경비로서 인건비가 1210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 13.4% 증가했고 직원 수는 거꾸로 67명이 감소했어요. 그 결과 올해 연봉은 1억 1,500만 원으로 완전 대기업 수준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임금 인상률이 15.2%라 그러면 매우 높게 그 인상이 되는 거겠죠. 요게 이제 무슨 뭐 퇴직급여 이런 것도 포함된 거로 좀 봐지긴 해요. 노동 생산성이 그 대신 떨어졌습니다. 7.6에서 6으로. 나머지는 다 기타 비용으로 보여줬는데 이게 기타 비용이 24.2%가 내려간 게 매우 큰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 KG 모빌리티가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몰라가지고 이 회장이 그랬더니 그 CEO 회장이 곽재선 씨인데 1959년생이시네. 그리고 이제 그 또 대표이사가 또 한 사람 있는데 사업 부문장으로 해서 정용원 씨라고 1965년생 뭐 젊으신 분이죠. 젊으신 분이 하고 있습니다. 젊지도 않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젊게 보인다 그런 얘기죠.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거의 따블이 내려갔어요. 54.4%가 하락을 했어요. 재고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묶여 있다는 얘기죠. 수루픈율이 1.83% 상승했습니다. 생산성은 증가했고요.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은 내려갔어요. 이 어떻게 내려갔는지 좀 나중에 보도록 하죠. 뭐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평가지표, 경영평가지표 그 매트릭스 표를 이렇게 그 길게 뭐 여러 가지 이것저것 뭐 해놨는데, 요 매출 채권하고 매입 채무 회전 지급 속도 요거는 영업과 구매 이거에 대한 평가 지표로 만들어 놓은 건데 수금 속도보다 좀 돈을 늦게 주죠. 그 갭이 좀 있습니다. 작년에도 3회전 했는데 수금은 지급 속도는 2.5회전하고 어느 정도 비례해서 나가긴 나가는데 매입 채무 지급 속도를 좀 더 빨리 해주면은 또 좀 바람직하겠죠. 그러면은 구매 비용도 조금 디스카운트 더 해줄지도 모르죠. 그 다음에 두평 ROI는 임원 평가 지표인데 0.1에서 1%로 상승했으니까 뭐 괜찮게 이번 1분기에 그 사업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신 총 자산 회전율은 떨어졌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10분 발휘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1년에 1을 회전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0.36이니까 그 36% 진도가 나갔으니까 연말까지 1은 넘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아까 구두로 얘기한 거 재고 회전율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스루픈율은 상승해서 역방향의 불식액의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것을 반증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도 상승해야 된다. 다 상승해야 된다. 두 가지가. 또 하나 이 기업을 위해서 추가적인 증거를 대자 그러면은 수량으로 이게 이 KG 모빌리티가 옛날 쌍용차로 알고 있는데 출고량으로 계산이 가능하겠죠. 그래도 하락을 했다. 이렇게 되면은 재고가 좀 남아 있다 그런 얘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을 보면은 철판과 도료를 해놨는데 3.6% 하락은 했어요. 다 상승하기로 돼 있는데 이 반대죠. 그런데 문제는 자동차 완성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회사는 그래도 부품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부품 매입 비중이 94.6%나 되고 원부자재에 철판 도료가 들어간다면 만약에 5.4% 비중을 가지고 전체를 대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 검증은 적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것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은 상승을 했습니다. 5.2%. 50%의 검증 패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지금까지 구두로 얘기한 것들을 좀 정리해가지고 우리가 좀 논리라기보다도 일목요연하게 이해하게끔 쭉 그 얘기를 해왔습니다. 1, 2차가 순리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그 역방향이기 때문에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반증하려면은 반대로 그 가격이 상승해야 된다는 그 추론이 나오니까 모순이 되죠. 이런 모순이 나오는 경우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이것도 결국은 수량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긴 있습니다. 뭐 다른 방법은 뭐 없는데 부품 구입 가격이 아마 상승행 아닌데 이게 스루풋과 비성분에서의 그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게 하락을 하긴 했어야 그래도 뭐가 스루풋율이 남았겠죠.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 원재료 가격 추이라든지 이런 거를 내는 그것이 부정확하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밖에 없지 않겠냐. 내려갔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역방향이기 때문에 또 분식회계 개연성 과정은 뭐 해소가 안 되거든요. 좀 어렵네요. 그 제가 머리를 쥐어짜고서 만들어 놓은 논리인데 그래도 왜 이런 게 중요하냐? 물가가 민생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은 기업의 원재료 가격과 판매 추이도 좀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공개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1분기 실적을 가지고 2분기 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스루풋 기준으로 세울 수 있고 그다음에 원가 개념으로 세울 수 있는데 이 원가 개념으로 계획하고 이 실행했을 때 나중에 얼마나 남겠느냐 예측하는 것까지 하려고 그러면은 원가 회계가 사람 골치 아프게 만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회계 뭐 선형함수라고 그랬는데 그 1분기 실적을 그냥 내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4조 원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693억 원이 남는 거로. 그러면 여기 그 3조 6천억의 매출원가는 요 밑에 제조원가를 계산해서 재고가 1분기에 11% 증가했는데 연말까지 11% 증가한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이랬을 때 이제 그 매출 원가가 3조 6천억 원대로 내려가 가지고 이렇게 그 매출액에다가 올려줘서 역으로 다 더한 거죠. 이게 목표 이익이 되겠고 판매 관리비도 어느 정도 예상되는 거니까 이렇게 역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4조 원까지 정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는 건데 이 금액으로 실행을 했을 때 재고를 감안하면은 4조 원이 넘는 4조 한 75억 원인데 영업 사고 방식으로는 재고 이런 거 우리 모르니까 그냥 데이터 나온 거로 다 더해가지고 이거를 어떤 납품 가격이라고 본다면은 판매 가격 400만 원이라 그러면 자동차가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그냥 붙여서 4천만 원에 팔면은 얼마나 남느냐? 61만 8천 원 남는다. 마진율은 별로 안 좋은 거죠. 4천만 원짜리 파는데 61만 8천 원이 남는다 그러면은 그 어느 세월에 돈을 벌겠는지. 그래서 1%만 더 판매를 해보자. 1%만 더 노력을 해봐라. 그러면은 이 영업이익이 986억 원으로 늘어서 368억 원이 늘어납니다. 618억 원이었는데 986억 원이 돼요. 368억 원이 더 넣는데 그 대신 판매를 1% 더 했으니까 재고가 1% 증가하던 게 1% 내려가겠죠. 10%만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좀 물고 늘어져야 될 게 원가 회계의 재고 증감이 자 4조 원을 변하지 않고 재고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라는 그 매출 원가의 논리에 의해 가지고 원가 회계의 논리에 의해서 10%를 재고만 증가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거꾸로 재고가 그 285억 원 재고 늘리니까 생산만 하는 거니까 돈이 이만큼 들어가죠. 근데 원가 영업이익을 해보면은 이거에 의해서 하면은 영업이익이 오히려 줄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599억 원이 손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검증식을 자꾸 여러 번 해봤습니다. 내가 잘못 계산한 게 아닌지. 이렇게 해봤는데, 그 산식은 괜찮아요. 요 10%더 만든다는 게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자관, 그렇고. 그러면은, 생산만 더해서 재고 늘릴 경우, 요거는 매출 감소에 의해서 재고가 증가할 경우, 그 1분기까지 10%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1%더 판매를 못하면은 생산된 재고를 못 파니까 재고가 11% 오른다고 보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매출이 1% 감소하면은 영업이익이 220억 분이 안 나온다. 그러면 당초 영업이익보다 397억 원이 적게 이익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거는 실질 손실이 더 늘어나 버립니다. 그 712억 원으로. 이런 원가 회계의 맹점을 아주 여실히 드러내는 거고, 요거 밑에 있는 내용은 제가 별도 방송을 했습니다. 그 실질 손익에 대한 이거를 다르게 포함하면은 원가 회계 재고 증감에 대한 숨겨진 익스트림 문제, 뭐 극단적인 문제다 해가지고 요거는 극단의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현실 속에서는 실제 상황은 A, B 복합 결과일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언제까지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런 거 가지고 헤매고 의사결정을 헤매지 말고 신세계 슬프 타임으로 회계로 가면은 그냥 단순 대비하면 돼요. 그 운영 경비로 기준해도 3조 9천억 원대, 그다음에 매출 재료비로 해도 3조 9천억 원대. 재고가 증가할 경우에는 이게 그 스루풋은 작게 예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 또 390만 원 말고 그 3,900만 원의 자동차를 판다. 그러면은 20만 원뿐이 안 남아요. 스루풋상으로. 자, 가격은 더 이상 못 올리겠고 할 방법은 뭐 있냐?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을 실행해서 재고 회전율을 올려라. 그렇게 되면은 재고 회전율 증분율만큼 매출 재료비도 증분 올라갈 거라고 봐고, 그럼 매출 재료 매출 스루풋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니까 역으로 그 재료 비율로 나눠버리면은 그 판매 그 매출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도 판매하려고 노력하면은 운영 경비도 증가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5.9% 곱하기 운영 경비율이 그 27.1%, 요걸 곱하면은 1.6% 돈은 더 써야 됩니다. 그동안에 그만큼 판매 관리비가 아니 운영 경비가 들어간 거니까 이렇게 하면은 740억 이익이 난다. 1% 아니 그 재고 회전을 그 13회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170억 원 투자해가지고 740억 원이 그 추가로 남는다 그러면은 급격히 그 이 영업이익이 여기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200억에 했던 게 900억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기하고 수적이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함수 지수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뭐 기하급수적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은 매출 재료비 5.9% 증가하고 운영경비 1.6%만 증가해도 영업이익은 무려 369.2%가 증가한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고 감소할 경우 재고 회전율이 상승하게 되어 있는데 거꾸로 내려갔죠. 이것은 지속적인 연구 과제라도 보다도 제가 그 가로쳐 놓은 이유는 요건 그 미해결의 아직 장이다. 일반적으로는 재고 회전율이 상승하는데 KG 모빌리티는 회전율이 거꾸로 내려갔죠. 그 경우는 이제 운영 경비 가지고 승부를 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근데 자관, 원가 회계보다 이익이 증가하고 판매액가는 원가 회계보다 이건 감소할 때인데 잘못 얘기했구나. 재고가 증가했잖아요.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도 낮게 나오게 되어 있죠. 요거는 뭐 또 착각을 했네요. 그래서 그 판매액가는 원가액보다 낮게 나온다. 여기다가 제가 이 사각테두리를 여기로 옮겨놔야 되는데 그건 제 에라입니다. 현금 재무지표까지 제공합니다. EAT 새우 현금 순이익 748원을 벌었어요. 전년도 6.4% 벌였는데 이익은 더 증가했다고 그러지만 실제 현금 이익으로는 5.5%뿐이 못 벌었다. 현금상으로는 그렇다. 그다음 EMS는 사업 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393억 원이고 최종 167억 원의 현금을 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이 현금 재무지표를 산출하는데 쉽게 그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게끔 영업활동 흐름을 이렇게 브릭다운 했는데 이게 아주 모범적인 그 항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정상, 비현금 조정상 넣어주고, 그 다음에 순운전 자본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필요한 지급이자, 이런 거 꼭 이렇게 해주는 기업을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분석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프리캐시 프로로 채권자한테 434억 원을 갚았는데 돈을 벌어서 갚았다는 게 아니고 이것은 자본 계정을 보면은 전환사채를 전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주한테서 돈이 더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이 전환사채겠죠. 전환사채. 전년도에는 184억 원이 들어오고 마지막으로 주가는 5,480원인데 2023년 4월 28일부터 표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그때 그 가격이 13,820원이었어요. 무려 8,340원이 내려갔습니다. PBR이 2.38에서 0.91로 무려 147%나 하락을 했습니다. 자, 뭐 때문에 KG 모빌리티가 이렇게 주가가 내려갔는지 몰라도 뉴스에 나온 걸 보면은 뭐 급발진 뭐 이런 거 사망사고 그런데 그게 기다 아니다 뭐 이런 논쟁이 있는 기사를 봤습니다. 주주명을 보면은 KG 에코솔루션이 56.47%, 제2차 모빌리티 홀딩스가 7.79%, 마힌드라, 인도 계열이죠. 6.44% 가지고 있고, 외국인이 24.85%를 가지고 있는데, 거래가 있을 때만 외국인이 눈에 띄는데, JP 모간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